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TDS 관계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TDS 방정식과 제2TDS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TDS 방정식은 깁스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밀폐계에 대한 그 TDS 방정식이 되겠고, 제2TDS 방정식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개방계에 대한 그 TDS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밀폐계에 있어서의 그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한 이제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델타 Q, 일단 첨자가 지금 내적 가역 과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력학 제1법칙에서 그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델타 Q 네트 인 마이너스 델타 W 네트 아웃은 이제 DU가 되게 되었고, 이제 어떤 그 가역 과정임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내적은 뭐 당연히 우리가 주의를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트는 뭐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델타 Q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TS 선도에서 델타 Q는 TDS가 되게 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델타 W 아웃은 우리가 그 경계 1을 다룰 때 결국 이제 PDV, 즉 이제 이러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있어서 어떤 이제 부피가 아주 천천히 이제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부피 증가만 있기 때문에 이제 등압 과정에서 부피 증가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PDV라는 그 관계식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 PDV를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경계 1 혹은 이제 절대 1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델타 Q 대신에 TDS를 그 대입을 하고 델타 W 아웃 대신에는 이제 PDV를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TDS는 DU 플러스 PDV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식이 바로 이제 제1 TDS 방정식 혹은 이제 깁스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단위 질량당 그 TDS 관계식은 이제 방정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그 대문자를 이제 소문자로 그 바꿔서 표기를 하면 이제 단위 질량당 이제 TDS 관계식이 되겠고, 다시 이제 양변을 t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밀폐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미소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제 다음에 t분의 du 플러스 t분의 pdv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질량 유동에 의한 이제 그 유동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이제 유동 에너지는 이제 PV로 이제 표기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하면 H는 DH가 되게 되고, U는 DU, 그리고 PV는 이제 두 개의 상태량이 곱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곱의 미분에 의해서 이제 앞에 거를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PDV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두면 이제 VDP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앞서 우리가 밀폐계에 있어서 TDS는 DU 플러스 PDV였기 때문에, 따라서 DU 플러스 PDV를 우리가 TDS로 바꿔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TDS는 DH-VDP가 바로 이제 제2 TDS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VDP를 그 정상 유동일 혹은 이제 앞서는 우리가 이 PDV를 절대일이라고 했으면 이제 VDP는 이제 공업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온도 T를 양변에 나눠주면 이제 우리가 개방계에 있어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제 다음의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압축성 물질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압축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부피 변화가 이제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적으면 이제 dV는 이제 0이라는 그 식이 성립을 하므로, 우리가 앞서 이제 제1TdS 방정식과 제2TdS 방정식에서 이제 dV가 들어가는 항들을 모두 이제 소거를 하면 결국 ds는 t분의 du가 되게 되고, 이제 내부 에너지는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온도의 함수로 표현을 하면 다시 이제 비열 곱하기 dt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비압 축성 물질, 즉 이제 고체와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다음의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ds는 이제 델타 s, 즉 이제 s2-s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우변은 이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제 c, 비열도 그 이제 온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값이 하나로 특정되어진 값이 아니라 이제 온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이므로, 이제 t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였고, 이제 뒤에 식은 이제 그대로 표기를 하면 다음과 같고, 이때 우리가 어떤 그 비열과 온도와의 관계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식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될 것이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평균 비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평균 비열로 우리가 특정을 하면 그 이제 상수가 되게 되어서 비열 C는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이제 T분의 DT를 이제 적분을 하면 결국 이제 ln T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1부터 2까지를 그 정적분을 한 것은 결국 ln T2-ln T1이 되게 되고,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ln T1 분의 T2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하면 그 결국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의 그 온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T1과 T2가 같으므로 이제 ln1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어차피 S2-S1도 0이고 결국 이제 이 값도 우리가 이제 ln1은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아이센트로픽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되게 됨을, 물론 이제 고체와 액체에 있어서도 이제 0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떤 메세인 펌프의 이제 초기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그리고 온도가 그 110 켈빈인 이제 그 이제 메세인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메탄이 되게 되겠고, 이제 메탄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음에 5메가파스칼 120 켈빈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이 온도와 압력에 있어서 이제 메탄의 우리가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상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액체 메탄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초기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액체로 들어옴을 알 수 있고, 물론 나갈 때도 우리가 지금 어차피 지금 비압축성 그 물질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가 메탄에 대한 상태량표에서 이제 이 온도와 압력에 대한 포와 그 온도를 확인을 해서 이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메탄에 대한 것이 상태량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제 들어올 때도 액체, 나갈 때도 이제 액체로 가정을 하고,
그 이제 문제를 보면 일단 그 상태량 표가 이제 테이블 8-1이라는 상태량 표가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액체 메탄의 엔트로피 변화와 이제 다음에 두 개의 그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그 이제 상태량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값일 것이고, 이제 비압축성 물질로 액체 메탄을 근사를 한 방법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실제 값과의 오차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열역학이 여러분들이 뭐 상태량 표에 대해서 그 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열역학은 특별히 또 어떤 우리가 다른 역학과 다르게 어떤 공식이 딱 있고, 그 공식을 우리가 뭐 응용을 하거나 이제 암기를 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뭐 상태량 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값을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태량 표에 대해서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한 이제 상태량 표도 우리가 어떤 모든 값이 어떤 그 범위가 뭐 만일에 110 켈빈에 대한 값이 있고 111 켈빈에 대한 값이 있고, 이렇게 뭐 1도씩 올라감에 의해서 값들이 모두 다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찾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또 상태량 표라는 것이 뭐 모든 온도에 대해서 수치가 다 정리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없는 값들은 또 선형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또 값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번거롭고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태량 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주어진 그 상태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상태량 표를 찾는 것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값만 있다라고 하면 뭐 초등학생들이 와도 값을 뭐 찾는 것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진 상태량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먼저 이제 110 켈빈 1 메가파스칼에 대한 그 값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제 먼저 110 켈빈에 대한 그 압력은 1 메가파스칼에 대한 그 엔트로피 값은 이제 다음의 값으로 이제 4.875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20 켈빈에는 다시 이제 5 메가파스칼에서 엔트로피 값은 5.145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에서 이제 이 값을 빼면 이제 그 차이 값이 결국 이제 엔트로피 변화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다음에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0.270 kJ per kg 켈빈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압축성 물질로 이제 액체 메탄을 이제 근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이제 비압축성 물질에 있어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제 다음에 식으로 구한다라고 했었고, 이때 우리가 모르는 값이 지금 뭐 온도는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평균 비열을 구하는 것인데, 이제 평균 비열은 다시 우리가 2분의 그 CP1 플러스 CP2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CP1은 앞서 우리가 110 켈빈 1 메가파스칼에 있어서의 그 정압 비열을 우리가 참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테이블에 정적 비열은 안 나와 있고 정압 비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압 비열로만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압 비열로 평균 비열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110 켈빈의 1 메가파스칼은 우리가
그 테이블에서 두 번째 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3.471 그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것은 가장 마지막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3.486을 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3.4785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이 수식을 풀면 이제 0.303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차는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주어진 값이 실제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엔트로피 변화량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비압축성 물질로 근사한 그 엔트로피 변화량을 뺀 것에서 다시 이제 실제 엔트로피 변화량을 나눠준 것이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절대값을 취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퍼센트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차이의 절대값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뒷부분이 크게 나오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므로 이제 절대값 기호를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0.12가 되게 되고, 이제 오차는 12.2%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